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마흔이 넘은 자식이 매달 50만 원씩 손을 벌립니다. 처음엔 일시적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2년째입니다. 거절하려 하면 자식 얼굴이 떠올라 차마 말을 못하시죠? 또는 이런 상황은 어떤가요?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제대로 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건가 싶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신가요? 심지어 이런 분도 계십니다. 국민연금 타는 돈의 절반을 자식한테 드리고 나면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자식이 힘들어할까봐 차마 못하시는 분 말이에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노자가 2500년 전에 한 말씀을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실천법은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 72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5세 아들이 3년 전부터 매달 70만 원씩 달라고 한답니다. 처음엔 회사를 옮기는 과정이라 일시적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국민연금 8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을 아들한테 드렸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된대요. 이 할머니가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 눈치가 보인답니다. 명절에 가면 며느리가 차갑게 대한대요. 아마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돈을 주는 걸 좋게 보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명절도 가기 싫어지셨답니다. 손주들 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이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한 달에 10만 원으로 생활하신답니다. 병원도 참고 안 가신대요. 약값 아끼려고요. 밥은 하루에 2끼만 드신대요. 그래도 아들한테는 계속 70만 원을 드린답니다. 내가 안 주면 애가 힘들어할까 봐요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보다 더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70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5세 큰딸과 40세 작은딸이 있는데요. 큰딸은 매달 50만 원, 작은딸은 매달 30만 원씩 달라고 한답니다. 두 딸 다 시집을 갔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한 달에 80만 원씩 드린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직도 일을 하세요.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는데 월급이 190만 원이랍니다. 80만 원을 딸들한테 드리고 나면 110만 원이 남는데 거기서 할머니랑 둘이 생활하신답니다. 집 관리비만 30만 원이래요. 그럼 80만 원으로 한 달을 사시는 거예요. 이분이 제일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딸들이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한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요. 가끔 통장에 돈이 늦게 들어가면 전화가 온대요. 아빠, 돈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요. 그럼 이 할아버지는 미안하다고 하신답니다. 일이 늦게 끝나서 은행을 못 갔다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제가 바보인 건가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답답하시죠? 걱정 마세요. 잠시 후에 노자의 해답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0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5세 아들한테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드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셨는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수술비가 500만 원이 필요했답니다.
아들한테 말씀드렸대요.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나도 지금 돈이 없어요. 카드값도 밀렸는데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할머니는 결국 적금을 깨서 수술하셨답니다. 그때 깨달으셨대요.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하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노자가 한 말 중에서 오늘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말씀 3가지를 순서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럼 나보고 자식을 버리라는 거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자가 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가르침입니다. 잠깐만요. 이 말 듣고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보고 계속 주라는 거야? 물처럼 베풀라는 거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롭게 할까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산꼭대기에 있지 않아요. 계곡으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식물도 자라게 하고 동물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고여 있으면 썩거든요. 계속 흘러갑니다. 주고 나면 놓아줍니다.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건 뭘까요? 물처럼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집착하고 계세요. 계속 같은 곳에 고여 계세요. 그래서 썩고 있는 겁니다. 자식도 부모도 다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무에 물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30리터씩 줘야 할까요? 아니죠. 나무가 필요한 만큼만 주고 나무 스스로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약해져요. 오히려 해가 되는 겁니다. 40살 자식에게 매달 50만 원을 주는 건 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과 같아요. 자식의 뿌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빼앗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노자가 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만족과 멈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그칠 줄 안다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이건 냉정하게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진짜 뜻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엔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어릴 땐 부모가 전부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라면 점점 놓아줘야 해요. 20살이 되면 대부분 놓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40살이 되도록 못 놓으시는 거예요? 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70세 할머니가 45세 아들한테 2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드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과로 때문이었대요. 아들이 병원에 왔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그만 줄게. 엄마도 이제 쉬고 싶구나. 그렇게요. 처음엔 아들이 서운해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석 달 후에 아들이 일자리를 구했답니다. 그동안 엄마 돈이 있으니까 열심히 안 찾았던 거예요. 위급해지니까 진짜 노력을 한 거죠. 그칠 줄 아는 게 사랑입니다. 계속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남았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노자가 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큰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 듣고 눈물 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이 대목에서 뭉클했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자식한테 뭔가를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주고 밥을 해주고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노자는 말합니다. 진짜 큰 사랑은 다르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왜 그럴까요? 진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혼자 걸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가 놓아줘야 해요. 손을 잡고 있으면 자식은 영원히 혼자 못 걸어요. 자식이 넘어질까봐 걱정되시죠? 그래도 놓아줘야 해요.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워요. 아프지 않으면 조심하는 법을 못 배워요. 지금 매달 50만 원을 주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건 자식의 다리를 묶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스스로 걷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할까요? 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둥지에서 밀어버립니다. 새끼가 떨어지면서 날갯짓을 하게 돼요. 그렇게 나는 법을 배웁니다. 만약 독수리 엄마가 위험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서 계속 둥지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는 평생 날지 못해요. 40살 자식은 이미 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아직도 둥지에 있는 겁니다. 왜요? 부모가 계속 먹이를 가져다 주니까요. 진짜 사랑한다면 이제 밀어줘야 해요. 자식이 날 수 있다고 믿어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특히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점진적으로 줄이기입니다. 갑자기 끊으면 자식도 놀라고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줄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50만 원을 주신다면 다음 달부터 45만 원을 주세요. 그 다음 달엔 40만 원, 그 다음엔 35만 원. 이렇게 매달 5만 원씩 줄이는 겁니다. 10개월이면 없앨 수 있어요. 자식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얘야,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병원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빠듯하구나.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줄일게. 너도 이제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요. 처음엔 자식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자식을 위한 거예요. 실제로 70세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쓰셨어요. 44세 아들한테 매달 60만 원을 주다가 7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줄이셨답니다. 처음엔 아들이 불만이 많았대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답니다. 용돈이 줄어드니까 스스로 뭔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립계획을 함께 세우기입니다. 단순히 돈만 줄이면 안 돼요. 자식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자식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물어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자식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같이 구인 광고를 찾아보세요.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어떤 자격증이 좋을지 알아보세요. 작은 가게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시작할지 의논하세요. 돈을 주는 대신 지혜를 주는 겁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70세 할머니가 이 방법을 쓰셨어요. 46세 딸이 매달 80만 원씩 달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제안하셨답니다. 돈은 3개월만 더 줄게. 대신 우리 함께 내 미래를 계획해보자. 그렇게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딸의 미래를 같이 설계했답니다. 딸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딸이 혼자서도 잘 살고 있대요. 돈을 주는 것보다 이게 더 큰 선물이에요. 평생 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니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준비되셨죠? 세 번째, 경계선을 명확히 하기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데 제일 중요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엄마는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 그런데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단다. 앞으로 경제적인 도움은 줄 수 없어. 대신 너를 응원할게. 내가 혼자 설 수 있다고 믿어. 이렇게요. 처음엔 자식이 섭섭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건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하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왜 필요해? 뭐에 쓸 건데? 둘째, 정말 급한 일이라면 한 번만 도와주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주는 건 이제 그만하세요. 예상되는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처음 석 달은 힘들 거예요. 자식과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으세요. 6개월쯤 지나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식이 스스로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1년쯤 지나면 자식이 오히려 고맙다고 할 거예요. 엄마가 놓아줘서 내가 어른이 됐어. 그렇게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신 분이 계세요. 이분 이야기 들으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으실 거예요. 70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가명으로 김순자 할머니라고 할게요. 이분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43세 아들이 4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달라고 했답니다. 할머니는 국민연금 90만 원 타시는데 70만 원을 아들한테 드리고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사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었답니다. 그때 깨달으셨대요. 이건 아니다. 나도 살아야 하는데 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셨답니다. 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요. 처음엔 정말 떨렸대요. 아들이 서운해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우셨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원도 다녀야 하고 약값도 필요하단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줄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요. 그리고 노자의 첫 번째 가르침을 적용하셨어요.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하셨답니다. 70만 원을 다음 달엔 60만 원, 그 다음 달엔 50만 원, 이렇게 줄여가셨어요. 처음엔 아들이 불편해했답니다. 전화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얼굴을 안 비췄대요.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에 밤마다 우셨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노자의 가르침을 믿으셨답니다. 큰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도 시도하셨어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셨답니다.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엄마가 돈을 안 주는 게 미워서 그러니? 아니란다. 엄마는 내가 혼자 설 수 있다고 믿어. 내가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같이 내 미래를 생각해 보자. 그렇게요. 처음엔 아들이 반응이 없었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주 한 번씩 전화해서 아들 이야기를 들어주셨답니다. 힘든 점, 고민, 걱정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셨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대요. 그런데 딱 4개월 만에 변화가 왔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 나 일자리 구했어. 작은 회사인데 다음 주부터 출근해. 그렇게 말했대요. 할머니는 전화를 받고 눈물이 났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들이 할머니 집에 찾아왔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요. 엄마, 이거 쓰세요. 3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제가 번 돈이에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받고 정말 많이 우셨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들이 어른이 됐다는 게 느껴져서였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아들은 지금도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답니다. 매달 할머니 집에 들러서 30만 원씩 드린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하시는데 아들이 꼭 놓고 간답니다. 엄마가 나 놓아줘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분이 하신 말씀 있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아들이 날 미워할까 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아들을 믿어줬더니 아들이 정말 해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 15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는 부모예요. 자식이 매달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이제 그 사랑의 방법을 바꿀 때가 된 거예요. 노자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잎이 진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자식을 놓아줄 때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서야 할 때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할 수 있어요. 돈을 끊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자식이 혼자 걸을 수 있게 손을 놓아주는 거예요. 자식이 넘어지는 걸 지켜보는 게 힘들겠지만 그래야 자식이 일어서는 법을 배워요. 용기를 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점진적으로 줄이세요. 자식과 진지하게 대화하세요. 경계선을 만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을 믿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